현역가왕 이팔화, 진해성, 애녹, 황민호, 강문경, 신승태의 재능과 한판 뒤집기. 신승태가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서 1위에 오르는 대반전을 썼다. 애녹과 황민호는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8회에서는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국 싸움에 이어 솔로 무대인 2라운드 뒤집기 한판 1차전이 담겼다. 1라운드 총점보다 2배 높은 600점이 걸린 2라운드 1차전에는 노지훈, 강문경, 김수찬, 신승태, 애녹, 나태주, 박서진, 환희, 황민호, 최수호, 진해성, 김경민이 경연을 벌였고 1인당 30점씩 배점된 연예인 판정단 점수만 공개됐다. 먼저 노지훈은 배우 변우석이 모 시상식에서 입고 나와 시선을 집중시켰던 흰색 롱코트를 입고 등장해 트롯계 패셔니스타 위 면모를 발산했다. 이어 지금껏 보여준 댄스 트롯과는 상반되는 곡인 미운 사랑을 담담한 감정으로 풀어내 린으로부터 기복기 없는 보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동시에 윤명선으로부터 얼굴이 조금만 덜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웃지 못할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라운드에서 16위를 기록했던 강문경은 부담감에 좌불안석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배 들어온다 노래가 시작되자 뽕신이 눈빛으로 돌변. 환상적인 걷기와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환호성을 터뜨렸다. 김수찬은 올해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현역가왕 2에 출연했다고 밝히면서 일부러 가족사를 터뜨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더불어 쿵짝 인생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한 김수찬은 대한민국 대표 끼쟁이답게 가슴이 뻥 뚫리는 가창력으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꾸몄다. 박현빈으로부터 이 매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절대 없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 신승태는 지난 1라운드 17위를 기록한 이후 트롯 광인위 타이틀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했다. 이어 힘을 빼고 불러야 하는 실비 오는 소리에를 선곡했고 섬세한 표현력과 웅장한 마무리로 먹먹한 감동을 이끌며 이 정도는 나와야 현역가왕이 심사 볼 만난다 라는 극찬 세례를 받았다. 결국 신승태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만점인 360점에서 8점 모자란 352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했다. 지난 1라운드에서 19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선사했던 애녹은 이를 간 무대로 감동을 안겼다. 비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선 애녹이 풍부한 감정선을 넘나드는 구슬픈 열창으로 해우를 몰입감 있게 소화해 이지혜를 눈물짓게 한 것. 특히 애녹은 중간에 한 키를 올리는 승부수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격한 기립박수를 끌어냈다. 지난 1라운드 1위인 나태주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하네 라고 놀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 라는 선전포고를 날려 기대감을 높였다. 밤차를 선곡한 나태주는 LED로 등장하는 오프닝부터 속 시원한 샤우팅.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댄서들과 함께 발과 손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태극 퍼포먼스까지 눈댈 곳 없는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만들며 K-트롯 퍼포머의 저력을 증명했다. 명실공히 장구의 신 박서진은 준결승전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과감히 장구를 내려놓고 오로지 목소리로 정면 승부에 나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박서진이 장구를 내려놓아도 저런 노래가 나오네 라는 평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던 박서진은 꽃순이를 아시나요에서 장구가 없어도 애절함이 꽉 찬 감성 트롯의 진면목을 선사했다. 이에 윤명선은 박서진에게 심께 감사드려야 한다. 박서진 노래는 내 가슴을 꽉 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든다 라는 극찬을 보냈다. 제2위 린으로 불리는 환희는 26년간 쌓아온 알비 창법을 빼보겠다는 각오로 나훈아의 3호를 선택해 가수 인생 최초 정통 트롯에 도전하는 과감함을 내비쳤다. 거듭된 연습 끝에 환희는 짙은 호소력과 시원하게 뻗는 고음이 인상적인 무대를 완성해 R&B를 다 뺐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현역가왕 2 인생 무대를 경신했다.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황민호는 지난 1라운드 최하위인 20위라는 기록에 위기소침했지만
이내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르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황민호는 진또배기 노래가 시작되자 활짝 웃는 얼굴로 프로페셔널함을 뽐냈고 첫 소절부터 우렁찬 발성과 훨훨 나는 기세로 떼창을 터뜨리며 흥의 대잔치를 형성했다. 진해성은 울며 해진 부산항으로 자신의 주특기인 정통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뿜어냈다. 유연한 꺾기와 진한 감성으로 무대를 휩쓴 진해성은 서른도로부터 야, 트로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자신만만했던 무대 같다 라는 칭찬을 받으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선택한 김경민은 뭉근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찰떡 같은 소화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감탄을 일으키며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 결과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 1차전 연예인 판정단 점수는 352점 신승태가 1위, 애녹과 황민호가 343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대반전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 남은 8명 현역들의 무대들과 국민 판정단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준결승전에 최종 진출한 11명의 행방이 안개 속에 쌓인 채 다음 주를 기대하게 했다. 2. 안현모 얼굴 7개 구멍에서 선혈 흘러나와 온몸이 검은빛, 위문사의 충격, 스모킹건. 400년 전, 한 30대 남성의 죽음에 온 나라가 위문에 휩싸였다.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는 시신. 남성은 사망하기 전 오한 발열이 특징인 학질, 진단을 받았지만 위문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모습이 마치 약물에 중독된 듯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남성을 마지막으로 치료한 의사의 침술 치료 또한 여러 사람이 만류할 정도로 흔치 않은 치료법이었다는데 남성은 누군가로부터 독살이라도 당했던 걸까? 혹은 위료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일까? 소현세자의 죽음에는 아버지 인조가 관여돼 있다.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낳은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조선의 제16대 임금인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 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위문을 제기한 건 사망하고 난 뒤에도 수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이다.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는가 하면 아들을 치료했던 위관 이형익에게 이례적으로 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인조. 이 때문에 인조가 이형익을 시켜 세자를 독살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는데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이후 청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현세자. 이로 인해 인조는 아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정치적 라이벌로 인식했던 걸까? 이제에는 소현세자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며. 소현세자의 죽음을 현대 법의학으로 조명해보니 무척 새롭다 고 전했고 안현모는 앞으로도 역사 속 스모킹건을 현대 과학 수사로 접근하면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갑론을박 위문이 끊이지 않는 소현세자의 죽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역사학자 박민수 교수 그리고 한의사 이상곤 박사와 함께 이들 부자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엔 어떤 심리적 문제들이 있었는지 심리학 칼럼니스트 강현식과 함께 파헤쳐본다. 소현세자의 죽음 속 미스터리를 다룬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밤 9시 50분 KBS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손익 마이너스 170%는 처음 수족관 카페 사장 2억 3천 투자 오른쪽 화살표 폐업 한예진도 경악 사장은 아무나 하나 종악. 사장은 아무나 하나의 유정수가 매출 대비 손익이 마이너스 170%인 경우는 나도 처음 본다 며 수족관 카페의 폐업을 결정했다. 21일 방송한 SBS 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는 3메가쿨롬 한예진 유정수 김호영과 법벤저스 이경민 김혜진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자리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손놈들의 상상 초월 만행을 모은 제보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전문가 유정수는 사장의 취미생활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수족관 카페를 면밀히 점검한 끝에 폐업을 결정했고 사장 역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며 이를 수용해 폐업 지원금 1천만 원을 받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위기에 빠진 사장들을 지켜주는 법률 솔루션 코너에 이어 폐업 위기에 몰린 사장들을 구하기 위한 유정수의 비즈니스 솔루션 코너가 시작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수족관 카페 사장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좋아해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수족관에서 일하다가 카페로 수익화를 해보고자 창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은 카페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10월 순이익이 4만 원이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후 해당 카페를 방문한 유정수는 수조 세팅의 수준이 높고 메뉴의 맛 또한 나쁘지 않다. 권리금이 1억 6,500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장은 두세 번 방문 후 창업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유정수는 자취방도 그렇게는 안 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정수는 순이익이 4만 원이라는 것도 잘못된 계산이다. 사장님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비롯해 매장 내 기물들의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월 750만 원의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매출 대비 손익 마이너스 170%로 이러한 수치는 나도 처음 본다. 고 냉정히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카페 근방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족관 카페가 오픈한 터라 사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유정수는 한마디로 2억 3천만 원짜리 취미생활을 한 격이라고 비유했으며 매몰 비용이 너무 걱정돼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폐업 5어 생존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했다.